여기가 그냥 1티어 1티어.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말이 맞는 걸로. 3강은 뭘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매수자분이랑 미팅을 했어요. 근데 매수자분들한테 제가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뭐일 것 같아요, 굿PD님? 어디가 돈 되는지. 그치. 어디? 팀장님 어디 사야 돼요? 요즘 어디가 떠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들 어디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지역,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부동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3강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것도 어디에도 없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시죠. 오늘은 서울의 주요 지역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의 중심은 뭐다? 중간에 흐르는 거. 우리에게는 한강이 있습니다. 저 멀리부터 한강이 흘러요. 지도는 강남과 강북으로 크게 나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고 싶은 빌딩 투자의 1급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강남이죠.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죠. 강남구가 모든 매수자들의 로망이죠. 목표의 끝 지점에 이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면 여기 서초, 강남, 그리고 송파 이렇잖아요. 근데 독보적으로 강남이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주요 지역 탑5 정리를 하면 강남구 여기에서 성수대교를 타고 올라갑니다. 성수동은 이렇게 성수대교만 넘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는 첫 번째 입지적인 장점. 강남구는 80% 이상이 주거지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가. 그러니까 최고 높이 지어봤자 250%예요. 근데 성수동은 80% 이상이 400% 용적률이 나오는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대지의 가치가 어떤 일반 주거지보다 훨씬 높죠. 사실 강남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강에 끼고 있는 이 강북 라인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동호대교 넘어가면 옥수 금호 라인. 근데 얘는 사실 1티어까지는 아닌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이 위쪽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신당, 약수 여기 많이 뜨고 있거든요. 최근에 뜨고 있는 라인으로 해서 옥수 금호, 약수, 신당 이 라인들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 라인이 한남동 라인. 예로부터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한남동도 용산구의 어떤 1티어급으로 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올랐고 매물도 요즘은 좋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용산구가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왜냐면 뉴스만 틀면 다 용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산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 용산 라인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이라든지 개발 호재를 끼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개발을 제한해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삼각지, 용리단길 이쪽 라인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있으나 장투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기반으로 한 강북 친구들, 성수동, 한남동 이 두 개가 그래도 1티어고 용산이야 뭐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사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상 조금 장투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뜨는 친구들 라이징 스타가 이제 옥수금호, 약수, 신당 라인 이 라인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남을 이제 볼 거예요. 강남은요, 여러분, 큰 대로 4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남은 그냥 네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하면 딱 떠오르는 대로가 뭐예요? 테헤란. 그렇지. 밑에 있는 얘가 테헤란로예요. 그리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강남대로죠. 이렇게 강남대로랑 테헤란로 중심의 강남이 개발이 최초에 많이 됐습니다. 이제 19년 빌딩 호황기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상 이 니은의 시대에서 요렇게 조금 넘어가는 경향을 보여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도산대로. 도산대로가 정말 너무너무 핫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위쪽이 신사동, 청담동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곳. 지금 개발 호재 유일하게 남은 곳 어디예요? 영동대로. 그렇죠. 영동대로가 있습니다. 강남대로랑 테헤란로가 중점적으로 개발이 많이 됐고 지금도 명실상부하긴 해요. 근데 지금 호재가 남아있는 강남의 라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산대로랑 영동대로가 남아있는 호재예요. 그러니까 도산대로는 신사역부터 여기로 쭉 가서 삼성까지 지나서 위례까지 내려가는 신사 위례선이 개통될 호재를 품고 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랑 삼성동에서 마이스 개발 되는 것들 해서 이쪽 라인으로 사실 개발 호재들이 너무 몰려 있는 거지. 자, 개발 호재는 뭐다? 기회다. 기회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 라고 해서 같은 강남이지만 호재를 품고 있었던 이 도산대로 라인들 그리고 영동대로를 끼고 있는 요 라인들이 많이 보고 계신 곳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강남은 네모. 강남,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의 급을 나눠볼게요. 이거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빌딩 시장의 최전방에 있는 중개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과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노선들이 있어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여기 2호선 라인들이 있습니다. 강남, 역삼, 선릉, 삼성. 2호선 위는 9호선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신논현, 언주, 선정릉, 삼성중앙, 보문사. 자, 그래서 9호선 라인이 있고 여기 7호선이 있어. 7호선의 1등 논현역, 그리고 학동역, 강남구청역, 청담역이 쭉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대로 라인은 여기가 이제 신사역이죠. 을지병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학동 사거리, 청담 사거리랑 쭉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세로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왕십리서부터 쭉 내려와요.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강남구청역으로 쭉 이어지는 요 라인. 이게 분당선. 그리고 최근에 강남대로가 핫했던 이유는 예쁜 빨간색 호선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분당선. 그래서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얘네들이 다 더블 역세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대로가 또 핫했다. 호재가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용산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남은 이제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획이 딱딱 나눠지고요.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강남의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강남에 동들이 있어요. 도산대로의 북쪽에서부터 압구정 로데오역까지 이 라인이 신사동, 이 압구정 로데오역 이 라인을 중심으로 강남구청역까지 여기가 청담이에요. 청담도 며느리 같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청담동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9호선 라인까지 이 라인이 이제 논현동, 논현동이 고개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덕이 많습니다. 여기 밑에가 뭐가 있냐면 3호선이 있거든요. 양재 라인이 나오거든. 그 밑까지 여기가 역삼동. 이제 오른쪽으로 신사동 바로 옆에 청담동이 있고 그 밑에 여기가 이제 삼성동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대치동. 그래서 강남에 내가 꼬마 빌딩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개법인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신사, 청담, 논현, 역삼, 삼성 정도다라는 거고, 자, 드디어 이제 1티어, 2티어, 3티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역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가장 1급지는 뭐다? 가장 한강 가까이에 있는 거죠. 신사동, 청담동. 여기가 그냥 1티어, 1티어.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1티어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 1티어라고 하냐, 여기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매수자가 가장 선호하는 라인들. 그 이유는 황금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호재 가지고 있죠. 신사 위례선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한강 가까이 있으므로 강북으로의 접근성,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압구정 재개발 단지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구정 주거단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직장, 상권 이런 것들이 빠지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티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전반적인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이 논현동, 그 다음이 역삼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역삼역 바로 초역세권의 역이랑 논현동의 애매한 먼 역이랑 뭐 어디가 더 좋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신사, 청담이고 논현, 역삼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동안 이 빌딩 시장에 뭐가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지금은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과거에는 건물을 거래할 때도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거래가 사실상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사효과로 신사, 논현, 역삼이 굉장한 불장을 만나죠. 왜냐면 얘를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만 사는 거예요. 사기 편한 거. 그런 여러 가지의 이슈 때문에 이 19년, 20년, 21년, 22년 불장 시기에 신사, 논현, 역삼이 미친 듯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여전히 시세를 능가하면서 거래되는 것들이 신사, 청담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티어의 근거가 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다 근생 건물들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티어, 2티어 제가 조금 나누기는 했는데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말이 맞는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여기가 제일 거래가 많이 돼요. 제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급지 생각이 다른데 하시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을 볼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남 여러분 끝냈어요. 강남 이렇게 끝내주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래서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이죠. 그래서 잘 사야 돼요. 이제 중개사가 금매 나왔습니다. 논현동에 진짜 좋은 물건이에요. 당장 가격금 넣으라고 연락 왔는데 너무 애매해, 위치가.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강남 끝! 강남을 하다 보니까 또 강남을 너무 파버렸어요. 원래는 이 전반적인 이 지역을 다 다루려고 했거든요. 지금 할 곳이 너무 많은 게 사실 성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성수도 같은 성수가 아니다. 한남동 같은 한남이 아니다. 마포가 굉장히 중요한 주요 지역이에요. 오늘은 강남까지 마치고 빌딩학 개론 4강에서는 나머지 구역들을 시리즈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테일한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이게 이제 강남이다. 그리고 도산대로 위에 1급지 신사동, 청담동, 그 밑에 논현동 있고 그 밑에 역삼동 있고 청담동 밑에 삼성동 있고 그 밑에 대치동 있고. 하셨죠? 다음 편에는 다른 지역들 또 상세하게 한번 또 영업 비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있는 힘껏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빌딩학개론과 함께 부자 되시고 건물주의 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